저는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는 시청하지 않습니다. 다정한 아빠가 자녀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제 가슴 속에서 슬픔이 솟아오릅니다. 제 아이가 3살이었을 때 한순간에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말은 못했지만 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봐왔고, 아이들은 그 상황을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였으니까요. 자상한 남편과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 잠깐 동안은 간접 힐링은 되지만 결국 뒤돌아서서는 제 인생과 비교가 되면서 우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영상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 한편에는 저희 가족처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저 역시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실패한 결혼, 그리고 자식 문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루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저도 갱년기를 겪는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안부처럼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를 묻는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다시 저는 제 상황을 잊고 지내고 싶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제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마주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는 다시 상처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저 자신을 다시 마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이 영상들을 보았을 때 엄마가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었는지를 아이들이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둔가족 4부작 완결편 어쩌다 보니 은둔가족, 이 영상을 보시고 남긴 댓글들을 보며 다시 저를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저를 설명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다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댓글들에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말투가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의 의견이 제 아이들이 밥도 스스로 해먹고 방도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고 주방 정리정돈도 잘하고 그런 거 보니까 독립적인 아이들이 아니냐고, 그냥 저보고 내버려 두라고, 엄마가 밖으로 눈을 돌리고 엄마만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셨고, 그 글에 공감한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제 아이들은 독립적인 아이들이 맞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은둔에 빠지기 전에는 상당히 독립적인 아이들이었고, 저는 언제나 아이들의 독립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교육에 있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캐나다에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사는 엄마로서 제가 없었을 때 아이 둘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고, 그것을 중학생이 되는 시기부터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아이들은 독립적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선한 아이들도 맞습니다. 그렇게 제 아이들의 좋은 면을 봐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아침까지 깨어 있으면서 잠은 안 자고 온라인 세상에 5년째 빠져 있는 아이들,
이 핵심은 쏙 빼놓고 보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아이들은 사춘기의 중학생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 21살, 만으로 20살 성인입니다. 새벽에 소음을 내지 않는 것, 공용 공간을 정리하는 것,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이에요. 새벽은 특히나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생기는 소음은 이웃집으로 전달이 됩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해줘. 자야 되니까. 음악 소리 크게 틀지 말고. 지금 새벽 2시 반이야. 새벽 2시 반이야. 음악 소리 줄이라고 얘기했지? 음악 소리 줄여줘. 줄여달라고. 지금 다 잠자는 시간이야. 엄마 방에서 음악 다 들으니까 음악 꺼. 만약 시청자분께서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이웃이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일을 반복하신다면 그때도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집을 방문했던 캐네디언들이 있어요. 이슈가 있어서 방문을 했던 외부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저희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서 룸 렌트를 해서 나가서 독립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빠져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최근에는 평소에 제가 알고 지냈던 캐네디언 분께 저의 이런 고민을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이들의 현재의 정체되어 있는 삶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아이들에게 렌트비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빨리 독립을 해야겠네. 그래야지 저 잔소리쟁이 엄마로부터 떨어질 수 있지. 이런 글들이었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빠지라니요. 엄마만 빠져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인 저보고 이 공간에서 빠지라고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성인입니다.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How do you say elegant? Elegant. That's elegant, right? People say elegant. They also say eleg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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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o you want to have a seat? You want coffee? And then, my number is 50. 50. Only 5 years. 5 bloody years. It took you 5 years. Well done. What you're gonna have to watch when you're doing it is try to keep your stitches the same tension. I'm leaving home Why? just because I've had enough. Okay, thank you. Okay, see you next time. Did you hear what she said? She said she's had enough of me. Oh, I see. She said, okay. Jealous? No, I needed her today. Sorry for that.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는 학교 수업 그리고 학교 과제물들 그리고 영상 촬영 편집 이런 것들로 떠서 잠들 때까지 저만의 세계에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단지 영상 안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필요한 부분의 말들만 모아서 편집을 했고 그 부분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단지 거슬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핵심은 안 보시고 저에게 이런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그런 영상들은 그분들도 항상 매일매일 24시간의 그런 사랑이 담긴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 않고 단지 그런 일상에서 한 주 동안 또는 2주 동안의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짜집기를 한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편집을 해서 붙여보다 보니까 제가 유난히 조금 더 제가 듣기에도 시끄러운 제 말투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엄마가 된 거 저 역시도 인정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하기 쉬운 가장 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방 안에만 갇혀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그냥 구경만 하라는 것은 엄마인 저보고 무대 앞줄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 10대 소녀들이 와이파이를 꺼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안관은 이 소녀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도파민에 지배당하면 그 순간만큼은 부모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알던 아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던 그 아이는 그 순수한 아이는 사라져버리고 그 자극만을 쫓는 낯선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가장 무서운 그런 지점이었어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기분.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사춘기를 보내면서 부모와 소통의 문을 닫는 그 정도였다면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풀어나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조선일보 회장 부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자녀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 걱정을 유서에 남겼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걸까요? 그녀의 자식들도 그리고 제 아이들도 무엇인가에 빠져 있어서 엄마를 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잘 자란 아이는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그렇지 못해요.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타고난 성향에 달려있기도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분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셨지만 코로나를 겪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어떤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제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제가 타고난 성향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생존 모드로 살아왔고 아이들은 그 시간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민 초기에는 한국에 있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외로움을 느꼈던 시기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그나마 아이들을 자극하는 다른 그런 신체적인 활동들이 있어서 괜찮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단조로운 생활이 주는 일상이 외로웠던 아이들에게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데 만들었다고 제 아이들을 잘 아는 엄마로서 추측을 합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했던 지난 5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제 안에 엄마라는 그런 자격은 매일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엄마로서의 호의는 당연한 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제 집안에서 제 이름조차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 제 자신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해져야지 제 아이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그렇게 끝까지 끌어내려고 노력해준 저를 고마워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해야만 그나마 움직이는 아이들로부터 저에게 남은 건 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날카로운 목소리로라도 제 아이들을 붙들고 싶습니다.